반대측 입론부터 할게. 자, 네. 사이다가, 네.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일이 찬성측 입론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고 아까 전에 자, 민법 들었지, 그지?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투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민법의 행위 무능력자다. 19세 미만은. 그래서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받고 있는 시기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투표할 수가 없다. 그지? 그 얘기지. 자,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의사표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굳이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는 없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닌 보호의 의미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므로, 연령 제한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이다.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아니다. 그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3년 만 19세 미만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자, 이걸 주장을 뒷받침한 사례지, 그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나왔다. 그리고 만일 현재와 같은 투표 연령 제한이 만 19세 미만의 인권 침해라는 것이라,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요. 왜? 투표 연령은 만 18세로 낮춰도 만 17세, 16세 인권은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투표 연령을 제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없으니까 선거권이 없다고 무관심하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교육 제도를 고려할 때 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시기의 청소년은 교육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는 시기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뭘로? 애들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지 않냐?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자, 만약 투표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흘릴 수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유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이렇게 해야지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 보면, 자, 앞에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이야, 문제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 우리 민법상 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관련 정책은 부모들이 간접적으로 해주면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자, 문제가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기본권 침해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다 그랬는데 그건 교육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그거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18세 이하로 낮추면 투표의 본질만 흘린다. 그래서 이익이 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교과서 날개 잠깐 볼게. 옆에 반대측 제1토론자의 입론은요, 찬성측 제1토론자가 정의한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하고 찬성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한 쟁점별 근거를 반박하는 걸로 입론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 문제 상황,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행위 무능력자이다.
그리고 선거권 제한은 오히려 보호하려는 의도이고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낮춘다고 해가지고 인권 침해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교육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투표의 본질만 흐리기 때문에 이익될 게 없다.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오히려 투표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옆에 넘어갈게. 자,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추는 논지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럼 자, 찬성 측 제1토론자가 반대심을 하는 거야. 자, 찬성 측 1토론자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만일 법적 미성년의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19세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측이 제시한 법적 근거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19세라고 정해져 있으면 민법 그걸 낮추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성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모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로 청소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허점 지적했지, 그지? 자, 그러니까 반대일이 청소년보다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옆에 보자. 질문자, 반대신문에서 질문자 역할은요, 상대측의 발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지? 자, 민법상 만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임을 근거로 제시했지 않냐, 이렇게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숨어있는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자료 출처나 수치 사례에 대해서 해석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답변자는요, 질문에 당연히 잘 들어야지 대답할 수 있지, 그지? 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벌써 토론은 진 거야, 그죠? 그리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야. 파악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해야 한다. 반대측 일문, 이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이것도 다 앞에서 충분히 했으니까 넘어갈게. 자,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 측 제2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 2가요. 2016년 현재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요.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대요. 90%가요.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자, 유일하게 투표 연령이 19세인 나라가 우리나라래.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세계 국가하고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그지? 이처럼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래. 매체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것을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병력법 같은 거는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어. 또 도로교통법은 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야. 선생님 아들도 생일 지나고 고3 때 생일 지나고 바로 운전면허를 땄거든. 그리고 바로 운전하고 다녔어. 그런 거 보면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 그지?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만 18세부터 국가와 사회 형성에 자, 만 18세부터 군대도 갈 수도 있고 운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의 시대적 경향 민법이 맞지 않다. 반영하려고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 찬성 1에 반대 신문과 연결되지, 그지? 투표 연령을 낮추면 정치에 참여하는 피선거자들이 유권자인 청소년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투표 연령을 낮추면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있지.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청소년들 의식해가지고 정책 결정, 입법과 정책 제안을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사상이나 이념을 자유롭습니다. 성인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정말 정책만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 정책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성인보다 정책과 업무 능력 요것만 딱 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뭐고 우리가 뭐 나는 이 당을 좋아하니까 이 당 정책 이런 거 안 보고 무조건 어른들은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근데 청소년은 그런 것부터 자유로우니까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논지에 찬성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의 투표 연령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셨는데 앞에 거 한번 확인하지, 그지?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계적인 추세라 해서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찬성이가 많은 나라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19세는 만 19세 미만도 의사결정 가능하다. 그래서 낮춘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청소년도 걔네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래서 예의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이고 간섭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대측에서는 이게 문화적이고 간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점을 인정해야 된다 하니까 찬성이가 뭐라 그래.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해서 외국 청소년보다 판단력이 낮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옆에 거는 옆에서 하긴 하자. 그리고, 자, 찬성 2의 임론은요, 근거는요, 전 세계 국가 90% 이상의 투표 연령이 만 19세 미만보다 낮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만, 가입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투표 연령이 만 19세 이상이다. 그리고 병력법은 만 18세부터 입대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도 18세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다. 그래서 투표 연령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인데다가 또 우리가 국가 사회를 형성하는데 18세부터 하지 않냐. 군대도 가고 운전면허도 땄는데 그래서 자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이 시대의 경향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얘가 잘못돼. 민법이 잘못됐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 이익과 효과는요. 청소년들이 입법 정책 제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 피선거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거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 정책 제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성인과 달리 여기저기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찬성 2와 반대 1의 토론자의 관점은요. 전 세계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투표 연령을 비교하니까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니까 우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왜 예의를 하느냐? 우리나라 예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반대쪽에 문화적이고 간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찬성 측이 우리나라 청소년이 그러면 외국 청소년보다 못하냐? 아니라는 거지. 판단력이 우리나라 청소년이 외국 청소년에 비해 판단력이 낮거나 미성숙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대측 2 토론자께서 임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2는요.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만 20세, 60년부터는 만 20세 이상이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고요. 그리고 낮춘 지 불과 10년 남짓됐다고.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에 이를 감지하고 법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번 낮추지 않았냐 이거야. 그런데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 10년 전에 낮추는데 또 낮추는 건 너무 빠르다. 이거지, 그지? 자, 선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인기 위주, 아까 전에 청소년들이 뭐 이념이나 사상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다고. 청소년은 인기 위주의 적극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주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의 자유로움에 대한 반박이지, 그지? 타이완은 만 20세고요. 싱가포르 만 21세 투표할 수 있대요. 다른 국가, 얘도 반대쪽도 다른 국가 비교했지, 그지? 이들 나라는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하여 이처럼,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했대. 우리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야.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이나 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은 투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다. 얘네들은 만 19세는 고3이거든. 그러니까 예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사회자, 네. 그럼 이제 찬성측 제2토론자께서 반대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 신문을 어떻게 앞에 거 한번 정리하면서 허점 받는 거지, 허점을 찾는 거지. 청소년은 객관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해서 투표에 참여하면 민주주의의 질적 하락을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냐고. 그러니까 근거를 하버드 의대 맥림 병원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뇌활동과 성인 뇌활동을 비교 연구했대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제시해가지고 객관적 근거를 자료를 내놓은 거야. 그 결과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인의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지만 청소년의 뇌에서는 척두엽 안쪽에 입차여 감정과 행동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됐대. 그러니까 성인은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돼가지고 그러면 성인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고 청소년은 감정과 행동이 더 우선이 된다는 소리야. 청소년 시기에는 그래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해 있지 않다. 그래서 청소년은 객관적 판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찬성이가 그것은 성인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해석이 아닐까요?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하버드 의대 맥림 병원에서 한 자료 연구 결과를 갖다가 찬성층에서는 뭐라 그래? 그게 약간 이성적 판단하는 게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성인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투표 연령 낮추는데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제시된 자료를 갖고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리게 해석하고 있어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결국 투표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 투표 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 각 토론자의 입론과 반대 신문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양측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론. 찬성측 제1토론자, 반대측 제1토론자, 찬성측 제1토론자, 반대측 제2토론자, 찬성측 제2토론자 순서로 상대층의 주장에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론하고요. 선생님 생각하기엔 반론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반론은요 입론을 논박하면서 자기 편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하는 건데 앞에 다 하지 않은 거 싶으면 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지?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선언하고요. 토론에 참여해 주신 찬성측 반대측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측 두 번째 입론하고 반박이 있었지, 그지? 두 번째 입론은 뭐니? 전 세계적으로 투표 연령을 낮추는 추세임. 자, 반대, 청소년의 인념과 사상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반대측이 반박이지. 우리나라 투표 연령은 낮춘 지 10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인념과 사상에서 자유롭다 하는데 아니다. 청소년은 적극적이고 단편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을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은 국가에서 투표 연령을 만 19세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반대 이해는 뭐라고 해? 타이완은 20세고 싱가포르는 21세고 그 나라의 문화와 간섭적 정서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주장은 뭐야?
투표 연령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간섭이나 교육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결정해야 된다. 남들이 낮춘다고 따라 낮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 반대측 이해 입론이 반대 이와 찬성 이해 토론자의 관점은 하버드 의대 맥립병원의 연구 결과는요. 반대 이해에서는 반대측에서 어떻게 해석했니? 청소년이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다. 찬성 측에서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성인에 비해 객관적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미이지. 부족하다는 의미지 투표하지 못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토론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토론 평가서. 토론 평가는 쟁점이 분명한지, 그리고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근거가 타당한지, 신뢰할 만한지,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는지,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였는지로 자,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 중립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해야 되고요. 자,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고, 논지가 그 사람 주장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지, 토론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건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적용 활동인데, 이거는 문제 하나 갖고 토론해보자. 옆에서 쭉 읽어보고 옆에 문제는 푸세요. 알았지? 옆에는 도서관 지역 주민 개방하는 건데, 여기는 읽어보고요. 쟁점 2, 쟁점 3. 자, 읽어보고요. 문제 푸시고요. 이거 다 옆에 문제 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했다. 그지? 여기 또 다른 마음을 이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 밑에 답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요 밑에 답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몇 거 넣으세요. 몇 거 넣고 여기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른 평가 문제 풀고요. 문제집도 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좀 문제 풀자. 자, 개념 파악 다 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 수고했다.